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이죠. 오늘 현재 오후 4시 58분 비트코인 현재 3,630만원대까지 소폭 약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조정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꺾어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단기 숏 추세를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숏 추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척하면서 반등을 주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게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단기에 충분히 이제 빠질 수 있었고, 한번 이제 올라가는 척 이제 롱을 모았다가 그 롱을 한번 터뜨려주는 갑작스러운 이제 숏빔이 여기서 바닥을 뚫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죠. 여기 계속 딛고 올리던 자리, 딛고 올리려고 올리는 척을 했던 자리를 한 번에 뚫으면서 내려왔고, 일단 이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조금 거시적으로 상황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일단은 이 바닥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거의 28.5K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거의 절반 자리 정도까지는 내려온 상황이다. 근데 이 관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한 바닥이 잡히려면은 현재 이제 8시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직전에도 좀 어느 정도 좀 꼬리가 좀 달려주는 이 정도, 양봉의 절반 정도를 먹어주는 아래 꼬리라든지 아니면 몸통을 한 번 더 이렇게 빠진다든지 크게 빠질 경우에, 근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의 하락폭이나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폭이 지금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메워주는 모습,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메워주는 요 정도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정도로 또 급격하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이렇게 내리죠. 올리면 또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을 또 깨는 이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리고 올렸다가 한 번 더 내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좀 과도하게 27.5K 이상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숏자리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저희는 이 구간에서 다 숏 관점 계속 여기서 올라와도 숏이다 말씀을 드렸고, 올린 거의 절반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내려오고 너무나 이제 많이 빠진 자리에서의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걸 보고 여기서도 롱을 잡아드려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타점들을 계속해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월의 월봉이 이제 나오는 날이죠. 근데 지금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5월의 월봉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 최근에 지금 여기서 23년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양봉을 띄워주고 5월 달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월봉상의 음봉이 떴을 때는 연속된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월봉 마감했을 때 이런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여기 음봉이 하나 섞이긴 했지만 양으로 주고 나서 어쨌든 조정하는 이런 기간들로 좀 들어갔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월봉이 음봉 마감하게 되는 거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이 조금 더 하락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암시한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의 패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는 또 마찬가지 1, 2, 3, 4, 5, 6 거의 6달 동안 내려갔고 1, 2, 3, 4, 5, 6 내려가고 또 횡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크게 좀 내려갔던 게 사실인데, 일단은 조금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누르는 과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구간과의 유사한 프랙탈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반감기 펌핑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 빠지는 구간에서의 주요 구간에서의 반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올린다라고 해도 또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뭐 올리면 다시 내려가고 내리면 또 다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방향성 자체는 여기서 눌러줄 때 직전에 이 쌍바닥을 그려주고 크게 반등을 줬던 바로 25.8K를 과연 다시 갈 것이냐, 그리고 다시 갔을 때 또 한 번의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계속 두드리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내려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34K를 보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주봉을 상으로 이제 음봉이 뜨고 있는데 이 주봉이 직전에 양봉까지 장악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22K까지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금 장기 조정 장세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봉과 월봉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을 한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전히 먹을 자리는 많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급등을 했을 때도 생각 외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 당연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내려오고 어느 정도 한 파에서 두 파 정도 더 찍고 아랫꼬리 달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반등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타점들을 잡아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숏으로 빠진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다 그려드렸어요. 어차피 빠진다. 올라와도 여기 고점 싼고 진짜 많이 올라가야 여기 대형 쌍고점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시간봉으로 음봉 장악형 형태가 어느 정도 올라온 고점 부근에서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숏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림 그려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크게 빠진 거고 보시면은 오늘 아침입니다. 10시 30분에 숏 잡아드렸어요. 10시 30분 언제입니까? 여기죠. 기가 막힙니다. 쌍고 보고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져주면서 숏을 좀 홀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숏 자리를 잡아드렸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숏 수익 레버리지 크게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51%숏 수익 레버리지도 좀 쓰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62%숏 수익 140% 수익까지 카톡방에 이런 식으로 인증이 올라왔죠. 그래서 숏으로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 나왔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크게 장대 양봉을 꽂아준 이후에 이런 식으로 봉의 형태가 줄어들고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 내려오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안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한 2번 정도 저희도 짧게 손절은 나갔지만 결국에 여기서 롱을 잡았죠. 다시 보시면 오늘 3시 18분 롱 나올 만한 지점이다. 손절가 여기 꼬리 잡고 롱 들어가겠다. 여기서 롱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왔고 목표가 27184까지 잡는다라고 했어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206까지 올라갔죠.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주면서 여기서 롱 잡아서 롱도 단기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롱을 들어간 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아랫꼬리 계속 갱신하다가 결국에는 역해된 숄더죠. 여기가 머리, 양 어깨 뒤집어 놓은 역해된 숄더로 이런 식으로 바닥을 그렸을 때 반등 한번 세게 주고 다시 이제 눌리는 그림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요러한 이제 차트 설명들 방법들 교육 내용들까지 다 칼톡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롱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지금 롱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바닥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뚫리게 되면 한 번 더 저점 갱신 또 해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한번 충분히 27.3K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런 또 장대 양봉 대칭형으로 양봉이 이렇게 꽂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숏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고점 갱신 살살살 하다가 숏으로 빠지는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이제 맥점 타점들을 좀 잡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숏 타점, 롱 타점 차트 분석들을 최대한 해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특급 무료 정보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6월이죠. 6월 달에는 일단은 6월 13일 화요일에 잡혀있는 이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일단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PC도 살짝 높게 나온 그런 이제 결과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6월 13일에 나올 CPI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또 빅쇼트의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6월 13일 이전에 만약에 차트를 어느 정도 또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쌍고 저항을 맞고 또 크게 빠지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6월 13일까지
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빅롱의 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아래로 이제 숏으로 가는 척하다가 이런 식으로 숏으로 가는 척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크 무빙들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발표 이후에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위로 가면은 아래로 갈 수가 있고 아래로 가다가도 위로 틀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왔고 그에 따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 때문에 6월 13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해외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이 쌍바닥을 찍은 구간을 과연 이번에 가게 되면은 한 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이후에는 또 뚫고 내려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올리고 내릴 때 올린 것보다 더 과하게 빼죠. 올리고 내릴 때 올린 것보다 더 과하게 뺀다. 올리고 내릴 때 더 과하게 뺄 수가 있다. 이런 패턴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25K 정도에서는 한번 또 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최대한 좀 잘 잡아서 수익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도 충분히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위치죠.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도 이제 이런 구간 이제 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점 돌파까지 한 상황에서 고점도 살짝 뚫은 게 아니라 시원하게 뚫어줬죠. 이 근거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조 클럽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AI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고점에서의 호재 엔비디아가 시총 1조를 찍었던 2조를 찍었던지 간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또 나스닥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쭉 빠지게 되면은 비트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나스닥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나스닥이 이제 주 중반을 거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크게 꼽힐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6월에 한 달 동안은 또 음봉이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그 이후로도 조금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많이 올린 게 사실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랑 나스닥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달러 인덱스 자체도 여기 고점 자리를 맞게 되면은 106포인트 정도 고점 자리를 맞게 되면 쌍고가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서의 한번 저항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을 만큼 찍은 다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는 또 반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좀 더 기사 내용과 함께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체의 달러 인덱스 자체는 꺾일 것 같은 모습은 아니다. 좀 더 올라가면서 이 고점 자리까지 106포인트까지 찍어주고 저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비트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올라갔고 테슬라도 머스크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테슬라 공장을 좀 둘러보면서 여러가지 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테슬라도 쭉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스닥 대표 IT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갈 수만 없거든요. 올라가면 항상 이런 식으로 조정, 애플인데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의 채널을 좀 형성하면서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까지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끝나주려면은 결국에는 채널 상단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 채널 상단을 좀 돌파하기에는 직전의 하락폭들 여기서 보면 13% 빠지고 13% 빠지고 여기서부터 또 13%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좀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3%가 더 빠진다. 요 패턴대로 최고점 대비해서 13%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요 자리 24.6K 24,6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빠지는 폭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나스닥까지 큰 폭의 조정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비트 또한 저점 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은 반등이 또 한번 좀 강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은 우리가 또 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추세 자체가 하방이긴 하지만 그
그 안에서의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에 맞춰서 최대한 단기 롱 자리나 이제 숏 자리를 봐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롱을 타놓고 뭐 이런 상승을 기다리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은 조금 비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 해도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충분히 타점적으로도 안정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비트가 빠지니까 알트들도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솔라가 살짝 이제 주봉상으로 충분히 한번 좀 강한 반등 7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눌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날에 혼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8%짜리를 세워준다라는 거는 살짝 바닥이 잡힌 것일 수 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저희도 이렇게 떨어진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롱으로 좀 수익을 봤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 정도 급의 반등 정도는 한 700원 정도까지 한번 쳐줄 수 있는 많이 눌린 자리에서의 양봉이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솔라를 한번 단기적으로 롱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해 보인다. 물론 손절은 여기는 잡아야 되겠죠. 직전 저점은 여기는 손절은 잡고 롱을 쳤을 때 한번 650원에서 7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의 코인들은 물론 밀크나 밀크 같은 것도 약간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건 좀 이제 잡코인이기 때문에 요 정도 밀크도 4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한번 직전에 터치했던 55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만한데 그 외의 코인들은 그렇게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가 빠지다 보니까 비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에 관련된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관련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트는 약세다 이런 관점이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의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3만 달러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달러 인덱스 자체의 이 강세가 주봉상으로 지금 4주째 양봉을 띄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4주 올라가고 음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4주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꺾이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데 과연 그 패턴대로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여기를 뚫어주고 뭐 108포인트 여기 저항 자리가 되겠죠. 108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꺾일지가 좀 중요한데 어쨌거나 달러도 꺾이는 그 흐름 자체는 주봉상으로 음봉 이런 식으로 주봉상으로 음봉 마감을 했을 때 이후에 연속된 음봉으로 조정 상세가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비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좀 주봉으로 음봉이 떴다라고 하는 게 비트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메사리의 창업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죠. 이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은 앞으로 수많은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넌더리가 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분석 업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뭐 유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화폐라는 것은 사실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물 가치를 지닌 이런 자산들의 가격은 찍어내는 달러에 비례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조금 이제 가격이 뭐 위아래로 출렁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힘을 얻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심하게 반등을 한 이후에 또 심하게 또 조정을 주는 게 맞고 이런 이제 위아래 파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타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요런 구간들을 손절을 잡고 롱을 좀 더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깨는 걸 보고 이 저점을 깨는 파동의 힘의 크기를 보고 조금 더 빠져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또다시 롱 접근을 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어차피 올라가면 숏이고 내려가면 롱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뭐 원웨이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좀 힘들고 5월달에 월봉 상황도 지금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하방을 주냐 그러기도 힘들거든요. 내려가도 반등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 계속 주고 있죠. 반등 계속 주고 있고 여기서 저점 깨도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갑자기 심하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린다? 그럼 여기 매물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좀 위로 많이 올렸다 싶으면은 숏
많이 내렸다 싶으면 롱을 치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루에 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단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변곡점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과 타점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질 수 있고, 뭐 빠진다 해도 우리는 주요 저항 자리, 일단 이 노란선 정도에 오게 되면은 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타점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또 6시 반 정도에 오보가 날라왔죠. 긴급 재난 문자가 굉장히 조금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시고, 북한에서 이제 우주 발사체 말도 안 되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실패했죠. 그 잔해가 또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많이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을 취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문자에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뭐 서울 경계태세 발령해서 어디로 대피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북한에서 뭘 발사했는지, 그리고 왜 경계태세를 지금 내리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이 또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 전시 상황이 왔을 때 은행들도 다 문을 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재산을 또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조만간에 북한에서 또 한번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다, 2차 발사를 또 할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문자를 좀 제대로 보내주던지 방송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소식과 좋은 분석 내용으로 저는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